국회에서의 법 개정 청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청구 사유에 제한이 없으면 저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되죠. 저는 국회에서 청구 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원안뉴스 이건우 기자입니다. 주민 소환을 만약에 취하지 않고 의장님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주민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18일 날 선관위에서 서명 용지가 공인된 서명 용지가 발부되게 됩니다. 11일 날 신청을 했고요. 18일 날 발부되게 되는데 저는 주민들과 싸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서명을 할 것이고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서명하지 않겠죠. 시민이 그 법에 따라서 의원을 소환하겠다는데 그거는 시민의 심판을 정당하게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남신문의 허진구 기자입니다. 그 복정 이지구 공동주택지구 개발 추진에 관해서 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그 심사숙고라는 단어만 있기 때문에 이 의미도 좋지만 또 개인적인 그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하는 것도 비대이든 뭐 비대가 아니든 모든 성남 시민들이 주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입장도 말씀드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국책 사업이고요. 이 성남시나 성남시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원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공인은 이 공익이라는 가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희망타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공익입니다. 환경이 더 우선일지 혹은 신혼부부 들을 위한 주택이 우선일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치를 이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기준이 될 텐데요. 저는 최근에 그 서울의 행복주택이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무려 경쟁률이 75대1 그리고 의왕의 고천에서 신혼부부 주택을 마찬가지로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청약률이 430% 이렇습니다. 한간에 요즘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무주택자는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젊은 분들에게 이 주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 100%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는다면 저는 그것도 매우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 부지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좀 더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지금 이 자리보다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나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렇게 되면 이 시민 화합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봐서 추후에 종합적으로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승현 이제 김재희 기자인데요. 지금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복정 1지구하고 복정 2지구하고 이렇게 개발했던 국가 이제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의 의견 중에 많은 부분들이 왜 복정 2지구가 복정 2지구이냐 동 자체는 복정동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성남시 의회는 성남시 측이라든지 정부 측의 어떤 결의안이라든지 건의문이라든지 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신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복정 2지구라고 명칭을 붙인 건 국토부에서 붙였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정 1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부분과 함께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복정 개발 사업으로 원래는 통칭을 했다가 이게 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1지구, 2지구로 이렇게 명칭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게 뭐 명칭의 중요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크지 않은 걸 하면서 뭐 신흥 2지구 개발 사업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데는 행정을 하는데 비효율적이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명칭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그것이 성남시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룬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신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주민청원이 들어왔었고요. 주민청원이 상임위에서 불채택되었습니다. 불채택 이유는 이것은 그 국토부에서 시행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 의회가 채택하고 동의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불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불채택되었고 본회의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성남대 최홍수입니다. 예. 주민소환에 따른 그 법률을 보면 시의원 같은 경우는 임기 1년이 남지 않으면 주민소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임기 1년이면 6월 말까지 10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소환 이런 것을 접수했다는 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마지막 부분에 정치적인 음해세의 개입이 의심된다. 한간에 지금 각 언론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의장님이 시장에 출마한다 이렇게 연말에 오르내리고 있는 과정과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음해 세력이 의심된다. 그 특정해서 아니면 정황이 좀 있나요? 이 정치적 음해 관련해서? 예, 정황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정 2지구 관련해 가지고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김태년 의원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해왔죠. 그리고 은수미 시장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근데 갑자기 왜 그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을까? 제가 좀 봤습니다. 모 정치인 유튜브에 이 대표자께서 출연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은수미 시장은 소환을 하기 매우 어려우니 성남시 의장을 상대로 소환을 하겠다. 그 특정 정치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고스란히 나옵니다. 갑자기 그렇게 선회가 된 건데요. 뭔가 사전에 너하고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이래놓고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저를 혼내듯이 해야 되는데 내 혼내는 건 김태년 의원하고 은수미 시장을 혼내다가 갑자기 저로 이게 화살이 왔어요. 배경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환을 하려면은 시장은 한 8만 명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저 같은 시의원은 8,000명, 정확하게 8,201명 서명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 숫자가 좀 적으니까 아마 그게 용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7월 2일 지나면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은. 그럼 앞으로 18일 날 교부가 되면 12일 동안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동안 4선 의원하면서 정말로 시민소통을 안 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 8,200명 받아가지고 제가 소환당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주민들께 그동안 우리 의회의 의정 목표도 시민의 소리를 들어 시민의 마음을 얻자인데 그 시민과의 소통을 매우 강화시킨 의장인데 저는 시민들께서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서명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정치적 배경이 있느냐, 좀 정황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특정 정치인의 유튜브를 보시면 충분히 그게 정황으로 판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사일보의 최승훈 기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얘기인데 주민 소환 제도의 결과가 어떻든 아까 말씀하시기는 주민들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주민 소환 제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의 없이 인정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시나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산업경제신문 홍명기 기자입니다. 지금 특히 반대하시는 지금 이렇게 소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데가 신흥 포레스티아 주민이실 건데요. 한 4,089세대가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산성역 쪽에 있는 분들은 좀 관심이 좀 덜한 부분인 것 같고 그쪽에 인접해 있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걸로 그 개발을 반대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도 최근에 이쪽에 이성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됐을 텐데요. 그 주민들이 원하는 자기 집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제일 강한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우리 성남시로 봤을 때 보다 더 정의로운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4천 세대에 2명씩만 저기 찬성을 한다 그러면 8,201명 그거에 금방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12일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본인이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좀 어떤 부분을 정의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려고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나중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8,201명의 주민들이 저를 주민을 소환하는데 서명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그 이후에 투표 과정이 있겠죠.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8,200명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투표를 해서 33.3% 투표를 해야 되고 그 과반수를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앞쪽에 말씀하신 질문은 포레스티아 주민이 이쪽이나 저쪽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다만 포레스티아 재건축이 성남의 집값을 상당히 올린 아주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집값이 참 엄청 많이 올랐죠. 저는 이쪽 지금 복정 이지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그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환경이냐 우리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이라는 그 중요성이냐 이 둘 다 공적인 문제인데요. 공익성과 관련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과 싸우기 싫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 땅의 용도 또 포레스티아의 건축 과정 기타 그 도시계획이 언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기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면 아마 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환경이냐 혹은 그 신혼부부 주택이냐
또 신혼부부 주택을 지으면서도 환경을 얼마쯤 잘 유지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시설들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 분만 더 질문하시는 걸로 할까요? 일요일경제 박범천 기자입니다. 네네. 그 문자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딱 한 번 문자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문자 내용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입주자 대표의 회장 박석입니다. 영장산 복정 이주구 관련 의장님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당론을 떠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풀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12시 9분. 끝입니까? 예, 끝이. 안녕하십니까. 삼성일보 전상훈 기자입니다. 여기 이제 위원님께서 쓰시는 부분은 시의원의 발목을 잡는 기명 있고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를 의미하는 매너적인 정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현재 의원님들 간에서도 이런 게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남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이를테면 오늘 오전에도 보면은 한 150명 내외의 성남시 체육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집회를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 건과는 관련 없는 질문이신데요. 저는 기본적인 얘기만 말씀만 드릴게요. 근거 없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서 시민이나 혹은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 정치라는 게 있는 거고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안도 다뤄야 된다고 보고요. 성남시 의회는 일하는 의회, 정책 의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비판하기, 근거 없이 비판하기보다는 정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 그 사안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디어 이슈 박정환 기자인데요. 그 마지막에 아까 유튜브 하시는 분이 정황상 음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확정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음해를 하셨다 그러면 그분의 상대로 해서 어떤 뭐 고소라든가 아니면 고발을 할 예정이 있으신지? 그분이라고 제가 특정 짓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자료가 담겨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으로 해서 제가 법적인 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소환하겠다는데 그 법이 아니고도 제가 살아온 진정성과 저의 16년 동안의 모습으로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할 생각이지 법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 예. 네. 제가 요건하고 다른 지금 기자회견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일 텐데요. 요번 오늘 날짜로 이제 회기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요번 회기에 이루어졌던 거, 그다음에 어떤 잘된 거라든지 이제 그런 의회에 관련된 의장님으로서의 의회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 일본이 독도를 이 올림픽에서 지우는 우리 영토를 침탈하는 행위가 있어서 그 침탈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 성남시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 있었고요. 정부의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올림픽 보이콧을 비롯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34명 모두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번 의회는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와 그리고 추경을 했는데 이번 추경은 좀 그동안에 못했던 그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 중심의 것들이 많이 포함됐고요. 일반적인 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조례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만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지방의회가 새로 부활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30년을 기점으로 저희 의회가 다른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과 함께하는 계획들을 많이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경 챌린지 저희 의원들이 시작해서 시민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성남시의회 SNS 홍보 공모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민 제안 조례 이런 거 저희가 제안 받아서 의회에서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30주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30년 동안 성남시 의회에서 핵심 큰 이슈가 됐던 30가지를 시민들로부터 좀 받아서 성남시 의회 30년 지나간 30년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의회 내에서도 30주년과 관련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보도자료로도 저희가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16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소환을 당해야 된다면 경멸의 소환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의 의정활동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 의회가 될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